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 전 장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구속 후 5번째 조사였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시한인 오는 11일 전까지 조사를 마친 뒤 추가 기소를 하고 조 전 장관도 소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25일 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석열 총장의 취임 일성은 검찰의 법 집행이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집중돼야 한다였습니다. 오늘로 취임 105일째를 맞는 윤석열 호의 검찰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국 수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정경심 교수가 5번째 소환되던 바로 어제 국회 정론관에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처벌받은 국가 책임자는 현장 지휘자였던 해경 단 1명뿐입니다.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72일째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일갈했던 윤석열 총장. 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간 넘긴 윤석열 호의 검찰이 보여준 것 역시 조국 수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 계엄령 문건, 세월호 재수사 등 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모두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묻히고 있는 현실. 검찰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일단 오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등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관련 첫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전에 조 전 장관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주원규 삼육대 교수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조 전 장관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대 로스쿨에 대한 이 수색은 처음이라고 하면 이걸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로 우리가 이제 꼽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네. 이 자녀 입시 부정, 그러니까 증명서 위조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그 외에 뭐 증거 인멸 부분, 예. 또 뭐 사모펀드 부분, 뭐 웅동학원 부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번 이 서울대 로스쿨 압수수색과 관련된 거는 이제 첫 번째 부분. 예. 이 서울대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그 증명서 부분과 관련해서 예. 이 부분의 위조에 관여했는지 여부, 그게 이제 그 연구실에서 조 전 장관의 PCR들을 이제 확보했다고 하죠. 예. 직접적으로는 이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확보한 PC에서 이거 관련해 다른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 자택과 연구실에서 보통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을 테니까요. 예.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다른 그 혐의와 관련된 증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 교수께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지금 연구실에서 PC랑 하드디스크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자료가 확보가 됐을 수 있다라고 이제 임방글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다면 이제 이 안에서 뭐랄까 검찰이 들여다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입시 부정과 관련된 것들 네네. 나온다면 어떤 자료를 좀 확보하기 위해 수색을 한 걸까요? 2달 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 PC에서 나왔던 자료가 사실 인턴 품앗이라는 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예. 그 단국대 의대, 그러니까 그 장영표 교수의 아들. 예. 장영표 교수는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논문 제일 저자의 관여가 됐다라는 의혹을 네. 받았던 인물입니다. 예. 그 아들의 그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예. 그 인과관계가 분명히 연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오해하기를 그때 이미 조 장관, 전 장관의 그 사무실에서 이미 예.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예, 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지금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좀 의혹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턴 품앗이 의혹 그리고 셀프 발급이라는 예. 그 의혹을 지금 펼쳐내려고 하는 의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이 자녀 인턴 증명서를 셀프 발급, 그러니까 네. 자기가 직접 발급을 했을 가능성도 어쨌든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이 입시벨의 포인트는 검찰이 보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의 학적인 권력을 남용해서 아들과 딸에게 인턴 증명서 그리고 그것을 입시에 사용했다라는 의혹에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인턴 품앗이 의혹이 제기돼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이제 들여다 볼 텐데요, 검찰이. 조 전 장관이요, 지난 9월에 이 공익인권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는 보도는 악의적이다. 이렇게 실제로 강력하게 반발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차후에 수사를 하면서 검찰과 의견 대립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나의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인권보호센터에서 거기서 있었던 그 어떤 뭐 인턴이라든지 예, 예. 뭐 논문 작성에 도움을 줬다든지 이런 활동을 직접적으로 했고 네. 그러니까 그 증명서의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는 게 하나 일차적이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위조하거나 내가 위조하거나 내가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예. 센터로부터 직접 발급받았다. 그러니까 그 증명서를 작성한 사람, 그 예. 직인을 찍은 사람, 이것도 위조한 게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에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 의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조 전 장관이 인권보호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또 예.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임서 그 교수의 교수와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뭐 이런 예, 것들도 예, 하나 예. 이제 정황으로 인정이 됐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한인서 당시 센터장을 본인이 직인을 찍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정상 발급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 결국 이제 내용 부분에 따라서도 따져야 되는데 이 내용도 지금 이 아들이 받은 거, 딸이 받은 거 하나는 공문서고 하나는 또 사문서예요. 특히 아들이 받은 거 사문서는 설사 내용이 거짓이더라도 이거를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좀 해서 좀 내용을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그 공인권법센터에서는 고등학생 대상한 인턴은 없었다라고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네, 이 부분인데 물론 그런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예. 정말 확실한 내용인지 정말 이런 인턴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만약에 한임서 센터장이 이 내용을 맞아서 내가 도정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 전 장관의 연구실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서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당연히 저는 조국 소환의 이제 전초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겸순 교수의 이제 구속기한 만료일이 11일이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와 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고 보는 전초적 성격인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건 입시 비리에 대한 부분을 제일 첫 타켓으로 검찰이 의도했다. 예. 이건 검찰이 꼭 의도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최근에 교육부에서 학종 곧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사실 고교 서열화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왔고 이게 다시 공정에 대한 의미로 짚혀졌기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부분이 여론의 관심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은 뭐 기정사실이죠. 다만 예. 이제 이 소환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정경심 씨의 조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소환 시기와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을 뿐 소환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반드시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도됐던 민정수석 당시에 5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예. 왜 보냈고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있었는지 알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안 부를 수가 없죠. 청와대 인근 ATM기에서 그 송금한 내역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기가 그러니까 11일까지가 그 구속 만료 기간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그렇기 때문에 11일 이전에 부르지 않겠느냐. 그 시기에 대한 예상인데요. 당연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 분위기는 알 수 있겠는데 뭐 시기를 예상한다면 당연히 11일 이전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11일 이전이 조금 더 이제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을 불러서 조 전 장관의 혐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예. 정경심 씨의 그 혐의하고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 직전에 부르지 않을까. 직전에. 예,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 얘기도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어제 소환 조사를 했는데 5번째 소환 조사였습니다. 이 소환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물어봤을까 역시나 궁금해지는데요. 조원구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네. 사실 이제 좀 신병이 확보한 이후에 조사가 다소 늦춰졌다라는 진단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경심 교수가 건강 문제와 조서 열람의 어떤 페이스로 이 시간을 좀 끌었다라는 어떤 지적을 좀 받고는 있는데요. 예. 주로 첫 번째, 두 번째 조사에서는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에 이제 집중을 했고 예. 5번째 조사까지는 그다음에 사모펀드 의혹에 지금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예. 정 교수와 변호인 측은 대부분 이제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는 지금 진술 외에 계좌 추적을 통해서 검찰은 예. 계속해서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검찰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모든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좀 새로운 증언을 받아내는 부분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계속 검찰에서도 뭐 말씀하신 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계좌를 확인한다든지 관련자들의 진술, 특히 얼마 전에 동생의 또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그 주식을 대신 보관했다라든지 네. 이런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를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건강에 대한 문제가 이제 네. 계속해서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사 나왔을 때도 이제 몸이 안 좋다고 조사 중단을 요청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게 일종의 이제 시간 끌기 전략이다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정말 아픈 거라면 예. 저의 이런 말씀이 어쩌면 굉장히 억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 되게 몸이 어느 정도 아픈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증명서가 나온 걸로 봐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구속된 사람 치고는 구속한 사람 치고는 굉장히 수사가 더딘 것도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받는 도중에 뭐 하나의 보도이긴 하지만 예. 불리한 진술이 나오니까 중단 요청했다, 건강이 안 좋다고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예. 이런 걸 본다면 혹시 뭐 적부심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듭니다. 구속적 구속부심. 네네. 네. 구속이 지금 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석과 비슷한 겁니다. 좀 예. 풀어달라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뭐 위험 부담은 있죠. 만약에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더 예. 여론만 안 좋아지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좀 시간을 끌면서 예. 좀 시간을 벌어보는 거 아니냐. 예. 특히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다툴 내용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친동생도 연관돼 있고요. 예. 또 굉장히 아마 심경이 복잡하긴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의 전략도 어느 정도 좀 있지는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해봅니다. 네, 예. 이렇게 좀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조 전 장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조 전 장관이 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네. 조 전 장관이 지금 굉장히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고 예.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어쨌든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죄에 대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나와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은 검찰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혐의를 나한테 주고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추측만 할 뿐. 근데 가서 조사를 받다 보면 아 지금 이런 걸 포인트를 맞춰서 나를 조사하고 있는구나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조정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환 조사의 그 가능성이나 어떤 그 예상은 뭐 당연히 기정사실로 된 거라고 앞서서 이제 임 변호사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직 장관이신 분이고 워낙에 뭐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부르는 건 좀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일 테고 완벽하게 준비를 다 갖춰서 한두 번 정도 부르는 것은 뭐 글쎄요, 뭐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적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어떤 예상인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건 일리가 있는 예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정겸신 교수가 아까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뉘앙스를 보는 거는 변호인단의 방어인 측면인데 예. 그게 바로 그 남편 되는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이것과 이제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소환을 늦추고 그다음에 수사의 장기화로 이제 검찰에 부담을 안기려는 그러한 시도로도 많이 읽히고요. 예. 그리고 11일 전에 소환이 되기 전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8일에 예정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라는 그 회의가 있는데요. 예. 청와대 회의에 윤석열 경찰총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상황 속에서 그 부패와 공정개혁에 관련된 어떤 대통령의 코멘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8일 이후에 그 범위를 조금 지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 변수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밤동 씨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제 외부인 접견 금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배경은 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씨보다 먼저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당분간 외부인과 접견을 좀 금지시켜달라. 왜냐하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수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법원이 이를 허락했고요. 오늘 15일까지 원래 그렇게 접견이 금지됐었는데 예. 정경심 씨가 구속됐고요. 예. 웬만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해서 이제 그 부분을 취소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 청구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예. 아마 이 부분은 검찰에서 직권으로 판단했다기보다는 예. 제 예상에는 조범돈 씨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검찰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소 청구를 해달라라고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공범의 가능성에 거론된 인물 중에 하나인데 구속이 됐고 뭐 어느 정도 지금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판단이면 검찰 내부적으로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슈큐브 시간에는요, 그 전문가의 한마디로 듣는 한 줄 참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원규 교수께서 한 줄 참견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사는 철저히, 개혁도 철저히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수사나 검찰 개혁 모두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철저한 개혁과 철저한 수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조사는 철저하게, 개혁도 철저하게까지 한 줄 참견 들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임방글 변호사, 주원규 삼육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